하루 종일 고생 많았어요. 이제 눈을 감고 따뜻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은 눈먼 노인의 지혜라는 전래 동화 두 편을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한 밤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래요. 그럼 편안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에피소드, 눈먼 노인과 마을 사람들. 옛날 높은 산 아래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눈이 먼 한 노인이 살고 있었죠. 노인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말은 언제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노인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고, 노인은 조용히 듣고 짧지만 깊은 조언을 해주곤 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노인이 무슨 지혜가 있겠어? 앞도 못 보는데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가볍게 여기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끝없는 가뭄과 마을의 위기. 그해 여름 마을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하늘은 새파랗고 땅은 점점 메말라갔어요. 강물은 말라붙고 논밭은 갈라지고 가축들도 하나둘씩 쓰러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러다 정말 굶어 죽는 게 아닐까? 물을 찾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모두 끝이야. 그러던 중 몇몇 사람들이 눈먼 노인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로 가야 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노인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산 너머 계곡으로 가거라. 거기에 오래된 샘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의아했어요. 산 너머 계곡? 거긴 돌산뿐인데. 저 노인이 앞도 못 보는데 물이 있는 곳을 어떻게 안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몇은 노인의 말대로 산 너머 계곡으로 향했어요. 숨겨진 샘물과 깨달음. 며칠 후 노인의 말을 따른 사람들이 기적을 발견했어요. 바위 틈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물이야. 깨끗한 샘물이 있어. 그들은 물을 길어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노인의 말이 맞았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렸어요. 정말이야. 산 너머에 샘물이 있어. 이제 우리 마을은 살았어.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노인을 찾아가 물었어요. 어르신, 앞을 못 보시는데 어떻게 샘물이 있는 걸 알고 계셨나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께 이 마을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 옛날에도 가뭄이 들었을 때 우리 조상들은 산 너머 샘물을 찾아갔다더구나. 나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귀로 듣고 마음으로 기억하고 경험으로 깨닫는단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어왔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더 많은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구나.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지혜를 더욱 귀 기울여 듣게 되었죠. 다음 에피소드를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에피소드, 폭풍우를 극복해낸 눈먼 노인의 지혜예요. 이번 이야기도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한 밤을 맞이하길 바래요. 그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또 다른 역경을 만난 눈먼 노인과 마을 사람들. 옛날 높은 산 아래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눈이 먼 한 노인이 살고 있었죠. 노인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말은 언제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노인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고, 노인은 조용히 듣고 짧지만
깊은 조언을 해주곤 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노인이 무슨 지혜가 있겠어? 앞도 못 보는데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가볍게 여기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또 다가오는 폭풍과 마을의 혼란. 어느 날 하늘이 어두워지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어요. 폭풍이 온다.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농작물이 망가지고 집도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급히 대책을 논의했어요. 산 위로 올라가야 할까? 아니야. 마을에 그대로 있어야 해. 모두가 의견을 나누며 혼란스러워할 때 한 사람이 눈먼 노인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산으로 가거라. 산으로 가면 안전할 것이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돼. 폭풍이 오는데 산으로 가라고. 저 노인은 앞도 못 보면서 뭘 안다는 거야?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폭풍과 숨겨진 진실. 그날 밤 마을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마을이 무너졌어요. 강한 비바람이 강을 범람시키면서 마을을 덮쳐버린 거예요. 하지만 노인의 말을 믿고 산으로 간 사람들은 안전하게 폭풍을 피할 수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노인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 마을 사람들은 다시 노인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앞을 보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폭풍이 마을을 덮칠 줄 아셨나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이 세상을 보는 방법은 아니란다. 나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왔고 바람의 소리와 냄새, 공기의 흐름을 느끼면서 언제 폭풍이 오는지 알 수 있었지. 사람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어왔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더 많은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구나.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지혜를 더욱 귀 기울여 듣게 되었죠. 이야기의 교훈. 우리도 종종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해요. 하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은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귀 기울여 듣고, 때로는 느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따뜻한 꿈을 꾸시길 바래요. 좋은 밤 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